여러분 안녕하세요.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14주차 사이버 강의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살 위기청소년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통하여 이번 시간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자살 문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 청소년 자살 행동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자살 행동의 특성,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년 자살 행동 원인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자살과 사망과의 관계를 청소년 통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청소년 자살 생각 여부 및 이유에 관하여 통계 자료를 토대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청소년 자살 경로인데요. 도식화된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 자살 경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자살 대처 방안에 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의 개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삶을 마감하는 아주 슬픈 일입니다. 자살은 자살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자살 행동의 구성 요소는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 사망을 포함하는 의미로 자살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살 행동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하고 사망에 이르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자살 행동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이나 계획이나 시도 없이 자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겠죠.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자살 행동으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살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고라든지 질병보다도 청소년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발달 가정상의 특성으로 인해 성인과는 다른 의도와 가정으로 자살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청소년 자살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자살 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의도와 가정으로 자살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는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살 행동의 특성입니다. 성인과 유사하면서도 일정 부분 청소년만이 나타나는 자살 행동의 특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은 우울증 등 정신병적 원인으로 자살 행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청소년은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으로 충동성이나 회피적인 욕구에 의해 자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청소년 자살 행동의 첫 번째, 충동적으로 아주 계획적이고 자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성인에 비해 충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고 더불어서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청소년 자살 행동의 특성과 두 번째, 이제 암시성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신호를 보낸다는 것도 역시 성인들도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어적으로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살하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언어적 신호를 보내고 또한 자기가
절망감이라든지 무망감, 죄책감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언어적인 이제 시로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동적인 신호를 보내는데요. 행동적인 신호는 역시 이제 자살을 준비하고 특히 이제 자해 흔적이 있는 뭐 그런 신체적 부위에 상처를 내는 자해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행동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늦게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도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것들도 행동적인 이제 신호가 되겠고, 뭐 애모가 예전에 비해서 뭐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도 행동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적인 신호,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뭐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또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이별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살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암시를 보내주는 이제 신호가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거, 이제 행동적인 거, 상황적인 그런 신호를 우리는 암시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의 특성 두 가지 충동성과 암시성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자살 행동의 특성입니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모델링과 동일시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사회 환경적 영향에 이제 민감한 시기이죠.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자아에 의해서 본인의 이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미성숙한 자아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회 환경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인 뭐 유명인을 이제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런 그 사람들과 이제 동일시를 이제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했다. 유명인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방해서 이제 또래와 동반 자살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이제 모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에서 베르테르가 이제 자살을 함으로써 유럽의 이제 소설 속 주인공이 자살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유럽의 이제 젊은이들이 베르테르를 따라서 많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이제 자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걸 따서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제 모방성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청소년은 자살 시도 방법이 면밀하지 못하므로 성인에 비해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 하지만 청소년기에 자살 행동의 경험은 성인 자살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꼭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런 자살 행동의 경험이 성인에 되어서 그런 자살 행동을 할 그런 요인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 경험은 성인기에서도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 요인이 된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 행동의 특성, 모방성과 또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 경험은 성인 자살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의 원인입니다. 먼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로 미성숙하죠.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더욱 가중됩니다. 자,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뭐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뭐 삶과 죽음, 종교, 뭐 인생, 여러 가지 뭐 이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에 통해 가지고 정체성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이제 혼란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혼란스럽고 그런 심리 정서적인 상태가 자살 행동을 하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된다는 게 정체성의 혼란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학업 스트레스죠. 자, 학업 스트레스는 별도의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1등만을 강조하고 2등, 3등은 무시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학교 분위기. 2등, 3등도 아주 잘한 거죠. 그렇지만은 오직 1등만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런 학교 분위기, 학업 성취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적 학교적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살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 더불어서 이제 진로 문제 역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청소년기는 이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자기 진로를 이제 설정하고 계획하고 진로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진로 문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을 때 이제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역시 학업 스트레스, 정체성의 혼란,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등으로 이제 집단 따돌림을 청소년들은 하게 되고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그 따돌림 대상자가 되는 청소년은 그런 따돌림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자, 가족 문제 역시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가족과의 이제 이별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끼리의 어떤 원활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원하지 못했을 때 자살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친구 문제 역시 자살 행동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뭐 이성 친구 문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따돌림 문제, 그런 것들이 자살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유명인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내가 존경하고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런 롤 모델이었던 사람이 이제 자살 행동을 했을 경우 그걸 이제 모방해서 하는 경우 이제 대중매체의 영향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자살하는 방법까지도 대중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자살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기 있는 뭐 7가지 문제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 행동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자살과 사망과의 관계를 2021년 청소년 통계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1953명이며 사망 원인을 따지면은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살이 가장 이제 높은 이제 청소년 사망 요인이 되는데요. 2019년 청소년 사망자 여기서 말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입니다. 전년 대비 이제 3.2% 감소하고 그 중에 이제 60.6%가 이제 남자 임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자살, 사고, 암 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였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사망 1위였으나 2011년 이후 고의적인 자해, 즉 이제 자살이 사망 원인을 이제 계속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생각 여부 및 이유입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를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19년도에 실시했던 자료입니다. 전체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전체 조사에 참가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자살 생각을 가끔 생각한다가 25.9%, 자주 생각한다가 이제 4.5%이고요. 생각해 본 적이 이제 없다.
그냥 70%, 69.6%, 70% 정도, 한 30% 정도는 자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이제 가끔 생각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살 이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역시 이제 학업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뭐 친구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을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학업 문제가 가장 큰 이제 이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머지 성별, 학교 급별, 고교 유형, 지역 규모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한부모 가정이나 이제 조성 가정이 이제 양부모 가정에 비해서 이제 자살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조성 가정에서 양부모 가정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학업 성적이 이제 낮을 경우 이제 자살 생각을 하는 이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제 경제적인 수준도 역시 이제 자살 생각을 더 이제 높게 하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유형, 학업 성적,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자살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비율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참고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 경로에 관하여 도식화시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 진로 문제, 집단 따돌림,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대중매체의 영향은 청소년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무망감, 희망이 없고 고립감을 느끼고 종합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심하면 이제 우울증까지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인 자살의 주요한 이제 원인이 해당된다면은 여기 동그라미 부분은 그 결과 나는 이제 2차적인 그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그런 증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망감, 고립감,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이제 자살을 행동을 하게 하는 이제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청소년 자살의 특징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뭐 충동성이라든지 모방성, 자 이런 것들이 더 청소년 자살을 부추겨서 청소년들이 자살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가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청소년 자살 원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무망감, 고립감, 스트레스, 우울 증세 등을 경험하고 또 청소년 자살의 특성인 충동성과 모방성 같은 말로 이제 동조성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가 되어 가지고 더욱 청소년들이 자살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 자살 행동을 하게 하는 하게 됩니다. 청소년 자살 이제 경로에 관하여 도식화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청소년 자살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울은 자살 생각과 자살 충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우울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도 역시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 우울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측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자, 둘째, 청소년기 삶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야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살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삶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삶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살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 그와 반대로 내 삶은 왜 이럴까?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자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이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어떤 가족 관계를 이제 원만하고 역동적인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치료 프로그램이나 가족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친구 관계나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그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 자살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1차적인 보호 요인인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청소년 자살 대처 방안 네 번째로 뭐 학교 그리고 청소년 단체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이제 자살에 대한 이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 자, 이미 이제 학교에서나 단체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 못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자살 예방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다. 더불어서 또 그런 기관에서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살 예방을 활동을 이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자살 전문 상담자를 이제 배치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이제 상담과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고위험 집단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 나설 힘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기 발견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우리 이제 꼭 자살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 나와서 발 벗고 나와서 뭐 기관에 가서 또 상담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볼 수 없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아예 이제 집이나 또 어떤 전문가를 찾아 나를 생각을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기관을 찾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청소년들 직접 찾아가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살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가서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조기 발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자살 행동이라 했을 경우에는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 사망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 자살 행동은 청소년이 이제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으로 충동성에 의해서 자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자, 두 번째, 청소년 자살 시도에는 성인에 비해 충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고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암시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암시성을 나타내는 이제 사인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언어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자, 직접 이제 표현하는 거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또 행동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뭐 자해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행동적인 신호를 보내고, 또 상황적인 신호는 주변에 이제 뭐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부모님이나 또 주변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가 이별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적인 신호도 자살 행동의 이제 암시성을 나타내는 이제 중요한 이제 신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 이제 세 번째 특성으로는 청소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죽음을 모방하거나 또래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이제 특성이 있다는 것, 모방성 또는 이제 동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은 자살 행동 경험은 이제 성인의 이제 자살의 이제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 경험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제 자살 행동을 하는 위험 요인으로 이제 작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체성의 혼란, 학업 스트레스, 진로 문제, 집단 따돌림,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대중매체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자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제시된 문제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청소년 자살 행동의 원인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자살과 사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사망 원인은 고의적인 즉 자살, 그리고 안전사고, 암 순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자살 생각 여부 및 이유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 청소년의 69.6%, 약 70%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본 적이 없고, 나머지 30%가 자살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거나 자주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자살 생각 이유를 보면은 학업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 즉 진로 불안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또래와의 갈등, 선후배와의 갈등 등으로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유형이라든지 학업 성적,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자살 생각 여부 및 이유에 관한 이제 통계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성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부모 가정에 비해서 좀 자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거나 이제 자주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 좀 특징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경로에 관하여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 진로 문제, 집단 따돌림,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대중매체의 영향, 자, 1차적인 청소년 자살 행동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1차적인 원인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2차적으로 무망감, 고립감, 스트레스, 총체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데, 청소년 자살의 특성이 이제 충동성과 이 모방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청소년기의 독특한 이런 자살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특성들이 더욱더 자살을 부추기는 이제 매개 요인으로 작동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 청소년 자살 경로에 관하여 도식화된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요. 첫 번째,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자, 우울로 인한 자살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도록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로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은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치료 프로그램이나 가족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청소년 자살 대처 방안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학교라든지 청소년 단체, 지역사회에 있는 뭐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이용 시설, 다양한 복지 기관 시설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기 발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청소년들 스스로가 찾아오면은 다행인데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고 이런 기관, 상담 기관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찾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다가서서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보겠습니다. 선택력인데요. 청소년 후 자살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보기 첫 번째, 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 사망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 경험은 성인 자살의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된다. 네 번째,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 네 가지 보기 가운데서 청소년 자살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살을 하기 전에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이제 상황적인 신호를 보내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런 신호를 잘 감지하고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